자, 안녕하세요. 북서영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역사교재 제작 부분을 할게요. 거기 녹색 책 200페이지 펴보세요. 자, 역사교재의 이제 제작 부분은, 이게 이제 거의 시험지 안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충 흐름만 좀 얘기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자, 거기 이제 역사교재 제작의 의 부분이 있고요. 뒤에 넘어가서, 중간에 이제 201페이지에 보면, 역사 교재를 제작할 때는 그 두 번째 단락 부분,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돼 있죠? 학교나 교실의 여건, 학생들의 상황에 맞춰 교재의 내용이 바뀌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학생들 수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역사의 경우 교사에 따라 역사관이나 역사 인식의 차이가 있으며 역사적 사실에는 관점과 해석도 서로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므로 다양한 역사 인식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래갖고 이제 교사가 역사 교재를 만들고 사용하는 것이 이제 문제에서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대안에서 나온 건데 다양한 역사 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기르기 위해서 그래서 최근에 배움책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이 배움책이 되면 역사 교사들이 자체적 교재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역사 교재 제작 과정에서 뭐 기획, 설계, 제작 과정이 있거든요. 요거는 뭐 그렇게 있으니까 이제 좀 넘어가시고, 여기 보면 뭐 첫 번째 기획 단계에서 이제 보면 202페이지요. 자, 기획 단계에서는 어떤 교재를 제작할 것인가에 대해 기본적인 설계를 한다. 교재를 넣을 내용의 범위야 깊이를 전반적으로 정하고, 이때 이제 학습자 수준이나 흥미에 대한 조사를 먼저 분석을 하고요. 교재 제작에 들어갈 시간과 노력, 비용도 고려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설계 단계인데 설계 단계에서는 교재를 제작하기 위해 구체적인 설계 작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설계에서는 교사의 교육관이나 역사관이 가장 많이 작용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단원별 학습 목표를 세우고 학습 내용을 선정을 기여하고요. 이때 수업 형태를 정하고 학습 활동을 포함시키고요. 이 단계에서 이제 교재에 들어갈 구성 요소와 그 비중이 정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 구성 요소는 학습 내용, 자료, 학습 활동이 포함되고요. 자, 특히 이제 수업 중에 학생들 어떻게 상호작용을 작용할 것에 따라서 교재의 내용의 형식이 달라진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제작 단계인데요. 자, 제작 단계에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교재를 이제 만들고 나서 내용의 적절성, 정확성, 개통성 뒤에 넘어서 교과의 핵심 분야별 내용, 다른 과목과의 관계, 학년부 연계성을 검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교재를 미리 적용해보거나 그 다음에 개인 또는 소집단에 대해서 평가해서 발견된 문제점을 수정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203페이지 보면 이제 활용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교사가 제작한 교재를 수업에서 어느 정도 비중에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과서에 대한 관념과 의존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교과서가 높은 의존도가 높은 교사의 경우에는 그 제작한 교재의 활용도가 적고요. 교과서 내용이 교재에 많이 포함되어 실제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하는 것과 큰 효과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약한다는 의미밖에 없어, 교과서를. 예. 교사가 제작하는 역사 교재는 활용도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 교과서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가지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교재를 제작하는 경우인데, 그 같은 게 교과서 내용을 정리한 프린트물 같은 프린트물 같이 그런 일이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교재는 교과서의 내용을 얼마나 잘 정리한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교과서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조 설명이나 자료를 넣을 수 있다는 거. 둘째는 교과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만드는 교재인데 교과서 내용을 비중 있게 다루지만 교과서에 빠져 있거나 보충할 내용들을 교재에 넣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 내용을 정리하여 교재에 포함시키고 별도 항목이나 자료 형태로 내용을 추가하는 형태가 많다. 그래서 교사가 만들어 사용하는 역사 교재는 대체 이런 형태에 띄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부교재라고 보시면 돼요. 교과서를 보완할 수 있는. 그냥 세 번째는 교과서 내용과 상관없이 교사가 이제 자체적으로 교재를 제작하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과정의 교과서에 직접적으로 차용한 것이 단원의 구성 정도고 실제 그 내용이나 해석들은 교사가 알아서 편집을 한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교재는 교사의 역사관이나 역사 인식이 강하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자료를 많이 넣고 학생들의 활동을 활발히 유도할 수 있으며
교사가 생각한 역사 수업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장점이에요. 근데 반면에 주의점도 있죠. 제도적으로 교과서를 주규제 사용되고 있고 외부 시험을 고려해야 하는 학교 여건에서 어려움이 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자기 물론 의미 있어. 원칙은 어긋난 건 아니에요.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서는 하나의 뭐야? 보조 도구죠. 여러 가지 참고 도서고. 실제 이제 현 시대에서는 그게 좀 약간 어렵다 그거죠. 왜냐면 시험 문제를 내는데 예를 들어 내가 혼자 내는 게 아니라 다른 옆반 선생님과 같이 하면 옆반 선생님이 내 교재 같이 설명 모르겠는데 나는 교과서 나가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교과를 따라야 되고 또 만약에 이런 경우를 이제 쓸 경우에 민원이 많이 올 수가 있어. 왜 교과서에서 안 내고 이상한 데 내냐? 그 민원을 내면 물론 그게 원칙상은 이제 맞긴 맞지만 그 민원 처리하고 하면 골치가 아픈 거죠. 그러니까 되게 이제 세 번째 경우는 되게 없고 첫 번째 그냥 요약하거나 아니 교과서가 있고 그냥 거기에 플러스 알파 정도야. 그래서 세 번째 경우는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사의 개인적 인식이나 해석이 학생들 그대로 전달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어떤 교사가 뭐 한 단국이 읽고 괜찮다면서 한 단국의 내용을 집어넣어버린 거야. 근데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죠. 왜냐면 통론하고 너무 배치되는 거야. 쟁점 사항도 아니고 학교에 뭐 쟁점 사항도 아니고 통론도 아닌 그런 내용들을 그냥 갖다 집어넣어버리면 문제가 생긴다 그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유형, 세 번째 두 가지 문제점, 장점. 근데 학교에서는 되게 첫 번째 유형이 많이 쓰이고 간혹가다 이제 두 번째 유형까지는 대충 허용하지만 세 번째 유형은 아주 드물 경우죠. 그거는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56번 문제, 114페이지. 네, 114페이지가 아니라, 잠깐만요. 114페이지. 114페이지 156번 문제네요. 예, 156번 문제. 잠깐만요. 제가 지금 못 찾아가지고. 다음에 기억의 역사규제 제작의 의의를 써보고 니은 단계에서 해야 할 내용을 두 가지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디귿이 이때 검토 대상이 세 가지를 말해 보시오. 자, 여기 역사규제 제작의 의의는 교수와 학습의 상호작용을 극대화함으로써 그 학생들의 적극적인 적극적인 반응과 사고를 유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기획 단계의 특징들 이제 해야 할 것을 보면 어떤 교재를 제작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를 하고요. 교재에 넣을 내용에 대한 범위와 깊이를 전반적으로 정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제작할 사용 교재라도 사용 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보완해야 된다. 그래서 검토 대상은 이제 교육 과정에 비추어서 타당한가, 교사가 생각할 수업 목적이 달성했는가, 그 다음에 그 학생들 수준에 적합한가, 학생들 흥미를 끌어내는가, 수업에 학생들이 어떤 역사인식을 가졌는가를 주된 검토 대상으로 해야 된다. 자, 그 다음 157번 문제를 보면요. 자, 다음은 가와 나는 역사규제 단계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각각 써보시오. 그리고 가 단계에서 기획의 요소와 니은의 교재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 말해보고 나의 디귿의 검토 대상이 내용을 네 가지 기수해보시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가 단계는 일단 이제 아까 이제 책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어떤 단계냐면 그 설계 단계요. 그 다음에 나 단계는 제작 단계죠. 그 다음에 기억의 요소에서 이제 단계에서 이제 설계 단계에서 교재에 들어갈 구성 요소를 이제 보면요. 학습 내용, 그 다음에 뭐 자료, 학습 활동, 뭐 등등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이제 교재 자료 부분 있죠. 교재 종류.
그래서 어떻게 상호작용해서 교재 내용의 형식이 달라질 수 있다 해갖고 그 내용과 관련된 것들을 보면 그 학생들의 내적 번영을 깨할 수 있는 자극을 줄 수 있는 교재, 반응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반응을 줄 수 있는 교재, 학생들의 활동에 따라 수업에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활동 지시의 그 교재,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대상, 일단 교재가 만들어지고 이를 재검토와 보완한 부분을 보면 내용의 적절성과 정확성, 개통성, 교과의 핵심과 분야별 내용, 다른 교육 과목의 관계, 학력의 연계성 등을 검토 대상한다. 예,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58번 문제 볼게요. 자, 거기 기획과 니은의 수업 활용의 사례를 각각 이제 써보시오. 그리고 그 디귿의 활용 방법과 자점, 문제점을 각각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첫째는 교과서 내용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이해시키기 위한 교재를 제작한다. 거기에 이제 그 수업 활용 방법에서는 첫 번째 중에서 되게 교과서 내용을 정리한 프린트물 같은 거 있죠? 요약본. 예.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은 교과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교재인데 그 교과서 내용을 정리하고 교재를 포함시키고 별도 항목으로 자료 형태의 내용을 추가하는 경우인데 저는 이제 그 3학년 수업할 때 이 두 번째 유형을 하고 있어요. 교과서 내로 또 나가고 그게 이제 그 여러 종류의 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A라는 책을 쓸 경우에는 그 내용 있지만 A에 빠져 있는 것들 있죠. 좀 보충할 부분들은 그 B 교과서에 프린트를 요약한 걸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교재를 서로 호환을 할 수 있어. 근데 시험 문제는 그 교과서에서만 내요. 나중에 또 딴 말 나올 수 있으니까. 원래 그게 원칙은 아닌데 이게 이상하게 그 원칙이 돼버렸어 우리나라에서는. 왜 안 나면 민원을 걸리거든. 골치 아파. 특히 고등학교 모르겠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내신을만 강조되기 때문에 수능 안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수행평가 용어만 써놓고 실제로 이제 교과서 이제 중심으로 이렇게 나가긴 하는데 제 생각은 그건 원칙은 아니에요. 좋은 방법도 아니고 예, 현실적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자, 하여튼 그 교과서 내용과 상관없이 교사가 자체적으로 교재를 제작하는 경우인데 자, 교육과정의 교과서를 직접적으로 착용하는 경우 단원으로 구성한 정도고 근데 장점은 자료도 많이 넣을 수 있고 학생 활동을 활발히 유도할 수 있고 교사가 생각하는 수업을 할 수 있죠. 근데 단점은 뭐냐면 제도적으로 교과서를 주교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외부 시험에 고려하는 현재 학교 교육 여건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요. 또한 이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교사의 개인적인 인식과 해석이 학생들 그대에게 전달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상 이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원칙에 벗어나지는 않는 거지만 일단 이게 현실적으로 좀 힘들다 그거죠. 이런 것들은. 예. 그래서 이것도 뭐 장점, 단점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좀 봤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여기 다 끝났어요. 이제 뭘 넘어가냐면 수업 방법. 교수학습 방법은 해마다 한 번씩 나오죠. 이게 절대 안 나올 수가 없어. 한두 번씩 나와. 그래서 꼭 공부를 해두셔야 돼. 그래서 수업 방법은 이제 저기 녹색 책도 있지만 파란색 부분도 있거든요. 겹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같이 받으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녹색책 내용도 쭉 보는데 이제 최근에 나오는 문제 탐구학습 방법이 자주 나와요. 요즘에는 탐구학습 방법이나 탐구학습을 사료학습과 연계시켜서 이제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탐구학습 방법 없어. 그래갖고 예전에는 이제 탐구식 수업은 그냥 없어도 그냥 넘어가는데 문제는 최근에 2, 3년 동안 더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어디에서 보충을 잘 하셔야 되냐면 파란책 부분에서 보충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탐구학습 방법 같은 는 다른 교과에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뭐 교육학에도 자주 나오고 일반 사회도 나오고 그런데 이런 것도 보시면 안 되겠죠. 여기에서는 역교도는 어디 말해야 된다? 파란책 기준을 보셔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이제 보면 역사 수업의 의미와 설계를 볼게요. 이 부분은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수업 설계에 관련된 내용 정도만, 개념 정도만 약간 언급돼 있었고, 이제 뭐 역사 수업의 의미가 뭐고, 이런 것들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대충 이렇게 해갖고 넘어갈게요. 자, 역사 수업의 의미와 이제 역사 수업에 영향을 미친 요소, 그래갖고 이제 여기 한 5가지 이제 정도 그걸 적어 놓고 있어요. 그럼 내용을 보면요. 자, 그 수업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수업이란 단순히 교사의 가르친 행위 또는 학생의 배우는 행위가 아니라 교사, 학생, 그리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교육 환경 간의 구체적 목표를 향한
상호작용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좋은 수업은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수업을 설계하고 수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현된 거다. 그래서 이러한 수업 설계와 실행에 위해서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있고요. 자, 역사 수업에서 학생과 교사들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양하다. 그 가운데 교사가 역사 수업을 계획할 때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교사 측의 이제 변인이죠. 그래서 교사의 역사 인식론, 교육관, 역사 교과에 대한 이해와 교과 내용의 지식, 수업 내용 지식이고, 둘째는 학생 측면의 이제 변인데, 자, 학생들 역사 이해 수준, 역사 관련 선지식과 그다음에 성 경험. 세 번째는 이제 역사 교육 과정과 교과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교실 환경을 비롯한 수업을 사용할 수 있는 기재와 자료와 기자재. 그래서 각각의 이제 요소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이제 교사와 관련된 것들과 연결시켜서 보면, 자, 교사는 이제 역사 수업에 의해 자신의 역사 인식론과 교육관에 대해서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교사에게는 역사 인식의 교육관이 있으며, 그에 따라 수업에 대해서 중요하게 가르쳐야 할 내용을 판단한다. 예를 들어갖고 실증주의 역사 인식론, 본질주의 교육관을 추구하는 교사는 소위 객관주의 역사 지식과 개념을 중요시하고요. 진보주의 교육관을 추구하는 교사는 반성적 사고를 강조하기도 하고 절충주의를 추구하는 교사도 있다.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사는 학생들이 어떤 인간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는가, 역사에서 본질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자신의 견해가 역사 수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생각하며 수업을 계획하고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교사는 역사 인식과 교육관을 드러내고 학생들이 역사관과 교육관의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역사 수업의 목적은 교사의 역사 인식론과 교육관을 학생들에게 전수하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하죠.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역사관과 세계 형성을 돋는다고 한다. 그러니까 주입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죠. 예. 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사 수업 방법과 관련된 내용이죠. 둘째는 역사 수업 방법은 그 수업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교과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교사는 교과 내용을 연구하고 그것을 수업에서 어떻게 규조할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 자, 여기에서 역사 교과의 내용은 소위 역사 지식, 개념, 일반화뿐만 아니라 역사 탐구 방법, 역사에서 다뤄야 할 가치 문제 등 역사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포함한다. 자, 역사 교과 내용에 대한 이해는 수업에서 교사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데 기초가 된다. 이렇게 이제 있고요. 셋째는, 자, 교사는 학생들의 선지식과 성경험에 대한 조사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역사에 대한 선지식, 역사 탐구 및 역사학습과 관련된 성경험을 각각 갖게 다르며 나가서 흥미 정도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학생 입장에서죠. 학생 입장에 고려해서 수업을 계획하고 설계해야 된다. 예를 들어 사료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는 학생과 사료의 개념을 알고 있고 그걸 활용하여 역사 학습의 경험이 있는 학생을 대상한 수업은 다르게 설계된다. 저도 이걸 지금 처절히 느끼게 있는 게 뭐냐면, 저 사료라는 말을 당연히 다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애들 되는데 사료가 뭐냐고 물어보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 아니, 고등학교에서는 그걸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거든. 이런 것도 모르는 애들이 있었구나. 그럼 내가 얘들을 어떻게든 얘들 맞춰서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일단. 예, 그래서 사료가 이거고, 사료란 개념을 알려줘야지, 사료 자체 가지고 이걸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역사 해석을 하나? 그거는 이제 다음 단계, 좀 얘가 어느 정도 경험을 쌓은 다음에 하는 문제죠.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그 역사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역사 교육의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그 역사 교육의 전반적인 목적, 그 다음에 역사 교육을 통해서 양성하고자 하는 인간상뿐만 아니라 역사 수업의 계획과 실천의 대역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교사는 자신의 역사 인식론, 교육관, 학생들의 역사 이해 수준과 관련하여 역사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역사 인식론, 교육관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역사 수업의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육과정의 교과서 같은 것들을 이제, 검토를 잘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교사가 수업 자료와 기자재, 수업 환경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업을 설계해야 된다. 예를 들어 수업을 하는 교실 학습이 적당한 건지, 이 수업이 현장 학습에 필요한 건지, 동영상 자료를 활용할 것이 좋은 것인지, 동영상을 구할 수 있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점검한 것도 여기에 속한다. 그러니까 동영상을 활용한 수업이 가장 효과적으로 판단되어도 동영상 자료를 구할 수 없다면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또한 학생 수를 고려해서 모둠을 구성한다거나 모둠 내 학생들의 역할 부담 문제도 고려된다. 그래서 기자재 수업 환경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수업 설계할 때 그 고려할 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5가지가 나왔다고 했죠. 첫째는 역사 인식론과 교육관 교사의, 두 번째는 그 수업 방법에서 이제 가르치는 교과 내용과 밀접해야 된다는 거. 세 번째는 그 학생들의 선지식과 성경험들 이런 것들 학생 측면에서 봐야 되고, 네 번째는 또 역사 교육 과정과 교과서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수업 자료와 기자재, 수업 환경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그 내용을 볼게요. 자, 159페이지, 115번, 159번 문제 볼게요. 자, 기획과 니은이 강조하는 추구하는 내용을 각각 써보고, 그 디귿과 관련된 바람직한 역사관과 교육관이 무엇인지 두 줄 이내에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니은의 내용 요소를 5가지 써보시오. 자, 거기 내용을 보면요. 자, 역사관이 교육관, 실정주의 역사관을 이제 추구하는 교사가 있고, 진보주의 교육관을 추구하는 역사관 등 다양한 역사관을 추구하는 교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면, 자, 실정주의 역사관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 역사 지식과 개념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니은은 진보주의 교육관은 거기 이제 반성적 사고를 강조하는 그런 것도 있고, 디귿은 학생들이 교사의 역사관과 교육관에 대한 반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바람직한 역사관과 교육관이 무엇인지 두 줄 이내에 쓰시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역사 수업의 목적은 교사의 역사인식론과 교육관을 학생들에게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자신의 역사관과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교과 내용 같은 경우 보면, 자, 내용 요소 보면 역사 지식과 개념, 일반화, 역사 탐구 방법, 역사에서 다루어야 할 가치 문제 등 역사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포함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이제 좀 파악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잠깐 이제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사조인데, 160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역사 수업 계획을 고려할 때 가와 다의 예문을 고려하여 내용을 각각 서술해 보시오. 자, 사조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는 학생과 사조라는 개념을 알고 그것을 활용하여 역사를 학습해 본 경험 있는 학생들 이상의 수업은 다르게 설계되어야 한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160번의 가는 볼까요? 학생들의 선지식과 성경험에 대한 조사와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요. 나는 교사는 역사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역사인식론, 교육관을 검토해 분석해야 된다. 이때 고려할 것은 이제 뭐냐면, 그 다음에 역사교육과정과 교과서는 역사교육의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다에 들어갈 예문은 수업을 하는데 교실 학습이 적당한지, 그 다음에 현장 학습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거나,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를, 등이 여기 속한다. 그래갖고 이제 거기 보면 교사는 수업 자료와 기자재, 수업 환경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내용을 들어가서 그 수업 계획과 이제 설계 부분을 이제 볼게요. 수업 계획과 설계 부분. 자, 예전에 이제 수업 설계와 관련돼 갖고 한번 이제 그 잠깐 언급된 적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전반적으로 이것도 이제 문제 측면에서 볼 때는, 기출 측면에서 볼 때는 빈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개념만 이제 좀 파악을 해두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단락은 좋은 수업이 어떻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건너뛰고, 자,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수업 계획부터 볼게요. 자, 두 번째 계획 단락에서 이제 수업 계획에 어떤 그 개념이 나오죠. 수업 계획은 교육 과정에서의 목표 내용 등을 확인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 1년 단위, 한 학기 단위로 수업의 목표, 내용, 방법 및 전략, 활용한 자료, 평가 방법을 대략적으로 조직하는 건데, 자, 역사 수업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학년 또는 그 학기에 가르쳐야 할 기본적 역사 지식은 물론 주요 개념, 발달시키고자 하는 역사적 사고기를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서 가장 고차적 개념까지 가장 기본적인 사고 기능에서 복잡한 사고 기능까지 분류해야 되고, 이를 순차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수업을 계획한다. 이렇게 1년 단위, 한 학기 단위로 전체적으로 수업 계획을 세우면 학생들의 개념, 사고, 기능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수업의 효과를 한층 높일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마지막 때 수업 설계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수업 설계는 수업 지도안을 짜는 거와 연결되어 있는데, 자, 이 수업 설계는 누가 하죠? 교사가 하는 거죠. 예, 교사 중심의 이제 를 해야 되는데, 자, 이 수업 설계라는 그 개념이 나오죠. 수업 설계는 단위 수업을 위해 수업의 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 등을 계획하고 조직하는 이다. 그래서 수업 설계 단계에서는 교사는 그 단위 수업을 달성할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내용의 범위를 결정하며, 그다음 수업에 사용할 교수 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수업의 전개 과정을 도입에서 정리까지 구상한다. 자, 이러한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평가하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수업 설계 단계에서 교사는 지식, 기능, 태도 등을 포함해서 교과에서 중요하게 가르쳐야 할 요소들과 함께 학생들의 특성과 흥미, 교수 학습 자료 및 기자재 포함 수업 환경까지 함께 고려해야 된다. 앞에 이제 5가지 정도 제가 언급한 거 있죠?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수업 설계를 엄격하게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그리고 또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반드시 반함직한 것도 라고 볼 수도 없고요. 왜냐면 이 수업 설계는 이제 원래 교사가 그렇게 했더라도 실제 학생들이 반응은 또 따라서 뭐죠? 달라질 수 있어. 왜냐면 원래 교사가 이런 식으로 A라는 걸 예측했는데 학생이 B로 나와버리면 A를 그대로 밀고 나갈 수는 없죠. P를 이제 이렇게 해서 플랜 B를 이용해갖고 또 활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수업 설계라는 것은 학생들이나 수업 환경에 따라서 그때마다 수정하고 뭐냐면 바꿔질 수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밑에 쭉 내려가서 따라서 수업 설계를 단계에서 가르치는 사람의 시각뿐만 아니라 학습하는 사람의 시각까지 고려되고 수업 단계, 활동, 자료 등을 조직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수업 설계를 고려할 때 이제 고려할 사항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한 3가지 이제 나오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 수업 설계 부분에 대해서 기출문제에서 언급됐기 때문에, 딱 수업 설계 할 때 고려할 점 한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자, 첫째로 이 수업에서는 나는 학생들이 무엇을 학습할 기대하는가, 즉 학습 목표 또는 교사의 수업 의도를 명확히 하는 데 있다. 그래서 학습 목표와 내용의 선정은 단순히 학습 주제나 학습의 범위를 정하는 차원이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수업 시간에 그 주제 또는 그 학습 범위에 무엇에 초점을 두고 가르칠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거죠. 즉 해당 수업 시간의 역사 지식과 개념에 대한 기억, 그 다음 구조나 사회관계에 대한 분석, 역사적 상황에 대한 이해, 역사 담과의 방법, 그 다음에 역사적 사고적 향상, 역사를 통한 비판적 현실 인식, 그 다음에 역사를 통해 다양한 상하 방식과 사고 방식, 그 다음에 문화에 대한 이해, 역사적 교훈 등 내가 이 수업에 초점을 두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내용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뭘 고려해야 된다가 학습 목표 또는 교사의 수업 의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대. 교사 측면이죠. 그래서 나는 이런 수업을 할 것이다.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수업 방법을 선택할 때는 학습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의 학습 내용에 적합한지를 고려한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살펴봐야 된다 해갖고 이제 그 학습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 방법과 학습 내용에 적합한 고려 사항들의 세부적인 내용들 한 3가지 또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을 보면 교사가 설명하면 더 효과적인 내용을 학생들이 조사시키거나 모든별 합동학습을 시킬 경우 학습 효과가 오히려 떨어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가전법 같은 게나 뭐 전시각 이런 것들을 예전하게 뭐 조사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럴 바에는 그냥 간단한 개념들은 교사가 체계적으로 뭐 한 10분 정도 시간 내갖고 설명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제 해당하죠. 두 번째는
학생들 활동에 의한 활동에 끝이지 않고 학습에 연결된다. 예를 들어 조사할 내용이 사고를 통해 가공하지 않고 아는 제 가위로 오리고 붙이는 수준에서 끝나는 활동은 효과적으로 학습과 연결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거북선을 만든다, 판옥선을 만든다 하면 거북선과 판옥선을 잘 만드는데 하면 그 의미가 없는 거야. 거북선, 판옥선을 잘 만드는 건 미술 수업이나 조각 시간 때나 잘 의미가 있는 거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죠? 오리고 붙이고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떤 거야? 역사적 의식을 키우거나 사실들 의미를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세 번째, 수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수학습과 학습활동 그리고 교사의 교수학습자와 학습자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이제 예를 이제 쭉 들었죠. 학생들의 활동이 문제를 제기하나 학살자 활동을 중심으로 구조화됐다면 교사 활동은 학생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수련적 활동 중심으로 조직되어야 된다. 그리고 교사의 활동이 학생들에게 개념을 설명하는 방향으로 조직되었다면 학생들의 활동을 개념을 적용하거나 개념들에 비교하는 활동은 활동 중심으로 구조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수업에서는 그 클라이막스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진도를 빨리 나가기 위해서는 학생이 너무 많은 걸 가르치거나 또는 학생이 지루하지 않도록 수업 중에 활동시키거나 다양한 교구나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많은 내용을 다루다도 한 가지 내용을 심층을 생각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활동, 한 가지 교구나 교재를 통해서 학습 과제를 심층을 생각해보고 해결할 수 있는 수업을 구조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래서 그 한 가지 활동, 한 가지 교구, 교재를 통해서 학습자의 심층을 생각하고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이건 뭐냐면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할 수 있죠. 많이 가르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학생 활동 시킬 수 있고 다양한 교구나 교재가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또 하나의 활동이 한 가지 교구나 교재를 통해서 심층을 하나 파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막스 지점을 생각하면서 수업을 설계할 부분이 있다. 그런 것들에서 이제 그 내용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들 그 기출문제 좀 볼게요. 기출문제 형성평가 문제는 좀 볼게요. 자, 그 160번 문제 볼까요? 161번 문제. 자, 다음 가와 나에 들어갈 명칭을 각각 써보고 가에서 교사가 확인할 내용과 수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그리고 나 단계에서 교사의 역할을 말해보고 고려할 점을 두 가지로 제시해보시오. 자, 가는 여기 보면 명칭이 수업 계획이죠. 그 다음에 나는 명칭이 수업 설계죠. 그래서 수업 계획은 목표 달성을 위해 1년 단위, 한 학기 단위로 수업의 목표, 내용, 방법 및 전략, 활용한 자료과 방법 등을 대략적으로 조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명칭 수업 설계란 단위 수업을 위해 수업 목표 내용과 방법, 평가 등 계획하고 조직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가에서 교사가 확인하는 내용과 수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쓰시오. 거기 이제 확인 내용은 그 학년 또는 그 학기에 가르쳐야 할 기본 역사 지식은 물론 주요 개념과 발달시키고자 역사적 사고 기능을 확인해야 되고 가장 기본적인 그 개념에서 가장 고차적인 개념까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죠. 효과적인 방법은 그 가장 기본적인 사고 기능에 더 복잡한 사고를 분류해서 그 순차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수업을 계획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고 기능은 뭐예요? 일단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인지가 문제. 뭐 인지도 못한 상태에서 활동을 중심에 수업을 하면 이게 제대로 되지가 않나. 그러니까 인지한 다음에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분석을 하고 활동을 하고 이게 순차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나에서 교사의 역할 하면 그 단위에서 수업에서 달성할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내용의 범위를 결정하며 수업에 사용할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수업의 전개 과정에서 도입해서 정리까지 구성이 된다. 그 다음에 이 수업 설계에서 이제 그 고려할 내용들을 이제 보면요. 예. 여기 보면 이제 교사는 지식, 기능, 태도 등을 포함해서 교과에서 중요하게 가르쳐야 할 요소들을 함께 학생들의 특성과 흥미, 교수학습 자료 및 기재자료를 포함한 수업 환경까지 함께 고려해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수업 설계에 대해 고려할 점이 이제 162번 문제 있죠. 자, 다음 수업 설계 과정에서 가와 나에서 고려할 점을 각각 써보고 다의 밑줄치 내용을 확인하기 효과적인 방법을
두 가지 제시하시오. 자, 수업 시간에 역사 지식이나 개념에 대한 기억, 그다음 구조나 사회관계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내가 이 수업에서 어떻게 초점을 맞추는 건 무엇인가를 생각해봤는데, 이건 이제 때 고려할 것은 학습 목표와 수업의 의도를 명확히 하는 거죠. 자,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나를 보면 학생들이 학생적 활동을 중심으로 구조화됐다면 교사 활동, 학생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수험적 활동 중심으로 조직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고려할 것은 고려할 것은 수업 방법을 선택할 때 학습 목표에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적합한지, 이런 것들 관련되어 갖고 이런 것들 측면에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수업의 클라이막스가 필요하지, 도달점,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가지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내용을 심층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또는 한 가지 활동이나 한 가지 고구나 교재 활동에서 학습 주제를 심층적으로 생각하고 해결할 수 있는 수업을 구제하는 게 효과적이다. 예. 그런데 이거 외에도 제가 이제 얘기했지만, 좀 몇 가지가 더 있죠? 그래서 진도를 빨리 나가기 위해서 학생들이 너무 많은 걸 가르친 거나, 또 학생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수업 중에 그 많은 활동을 시키거나, 다양한 교과 활동을 시키는 게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관련돼 갖고 그 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가지고 많은 내용을 다루다도 한 가지 내용을 신축을 생각할 수 있게 하고, 또 사회에 따라서 또는 한 가지 활동이나 한 가지 교육이나 교재를 통해서 학습 주제에 신축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해결도 좋다. 예. 그래서 클라이막스와 관련된 내용 두 가지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수업 설계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역사 수업 방법에 대한 내용을 볼게요. 자, 역사 수업의 방법은 교수학습 방법이라고 하죠. 이 교수학습 방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 수업도 있지만, 뭐냐면 또, 역사 교육자, 그 다음에 교육학자가 이러이러한 어떤 모델형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역사 수업 방법은 크게 수업 유형이 있고, 그다음 교수학습 측면에서 활동 측면에서 수업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고요. 그다음 내용 구성 측면에서 또 수업 유형을 나눠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본 강의 시간에 그렇게 이제 할 때 어떤 것이 교수학습 활동 유형에 속하는지, 그다음 어떤 것이 내용 구성에 속하는 수업 유형인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라고 하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있고 교수학습 활동에 따른 이제 수업 유형 부분을 이제 좀 볼게요. 자, 먼저 볼 게 이제 제일 이제 많이 쓰이는 방법이 설명식 수업이야. 또 강의식 수업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설명 수업 부분을 이제 볼게요. 설명식 수업 부분은 제일 많이 쓰이지만 또 그렇다고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와. 예. 그래서 이걸 제껴두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설명식 수업은 학생들이 학습 목표를 달성하도록 교사가 학습 내용을 설명 전달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설명식 수업은 누가 중심이 되면 당연히 교사가 중심이죠. 그래서 교사가 중심이 되어 수업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지식과 개념에 대한 설명이 수업의 중심 내용이 되는 경우가 많다. 자, 그래서 그 교사가 쉽게 지식과 개념을 풀어서 설명하는 방식이고, 많은 지식을 효과적으로 또 전달하는 방식 중에 하나야. 그래서 단기간에 많은 것들을 받으려면 이 설명식 수업이 딱 맞아. 예. 자, 흔히 설명식 수업은 빈 창고에 물건을 채우듯이 교사가 일반적 역사 지식을 학생들의 머릿속에 채우는 방식을 라고 비판받고 있다. 그래서 설명식 수업 또한 교과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수업이고, 교사의 특별한 수업 준비를 전제하지 않는 정형적인 맨손 수업, 교과서 밑줄치기 수업은 간주되었다. 그래서 어디 할 차례지 시작해서 다음 시간 몇 페이지 하자라는 끝나는 수업이다. 교사들은 이러한 수업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설명식 수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긴 한다. 즉, 교육과정에 교과서에 요구하는 학습량이 많은데 용어는 낯설고 시간은 충분하지 않고 학생들 활동보다 교사의 설명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모든 그 설명식 수업을 준비 없이 맨날 맨손 수업으로 또는 지식의 전달 암기를 강요한 전달주의로만 치부할 수 없다. 그러니까 되게 그렇다는 거지. 꼭 설명식 수업이라고 했고, 아까 말했지만 지식의 전달 암기만 강요하는 수업은 아니라는 거죠. 제대로 된 구조화된 설명식 수업은 역사 용어, 제도, 개념, 총괄 등 짧은 시간에 가르치는데 효율적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설명식 수업이 꼭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장점도 있어. 왜냐면 제대로 하면 역사 용어나 제도, 개념 이렇게 총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 설명 방식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짧은 시간대 효과적으로 하는 데 있어요. 특히 이제 시험 대비 용어는 상당히 효과적인 거야. 이게 그래서 수능이나 뭐 공무원 임용도 거의 다 설명식 수업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인문 공부한다고 여러분들 활동 수업 안 하죠? 이런 것들. 예. 자, 개념이 특정한 시기에 나타난 형상들을 분석 종합하여 제시함으로써 그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라면 총괄은 특정 시기의 사건들의 연관성을 거시적 분석, 비교, 종합하면서 그 사건의 성격이나 의미를 지향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개념과 총괄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개념과 총괄 학습을 효과적으로 높이는 데는 교사 주도의 설명식 수업이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개념이나 총괄 학습은 뭐의 중심에 맞다? 설명식 수업이 효율적이다. 했는데 요것도 약간 부연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개념 학습하고 총괄 학습에서 꼭 설명식 수업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저희 논한책이나 단원책에도 보면 뭐죠? 뭐와 연결시켜서 보죠? 총괄 학습은 설명식 수업도 있지만 예전에 기초의 문제 나온 것처럼 뭐도 있죠? 탐구식 수업 반복도 있어요. 예, 이런 것도 같이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교과서나 참고자료에 쓰이는 용어 중에 과거의 특정 시기와 연결할 때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게 있다. 자, 예를 들어 교회나 불교, 공장, 사대주의, 신사, 양관들 같이 현재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단어들이 과거 특정 시기에 사용한 단어나 역사적으로 등장할 경우에 그 안에 내포된 의미가 달라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익숙한 이런 용어들 오히려 과거를 이해하는데 혼란을 줄 수 있고 이런 용어들은 교사가 적극적으로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 예를 들어 이제 그 뭐 양반이라고 하면 지금도 양반 쓰지 않아요. 저 양반 이 양반. 근데 이 양반이라는 말 쓰면 좋으면 나쁜이에요. 되게 안 좋게 말을 하는 거죠. 예. 그냥 비하한 용어잖아. 근데 조선시대 양반은 뭐예요? 상당히 상위 지배층이었어. 좋은 의미야. 이거 물론 조선시대 안에서도 이제 조선 후기에 들어가면 양반도 이제 개나 소나 쓰기 때문에 그렇게 뭐 중요한 의미는 아니지만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같이 이제 볼 수가 있죠.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설명 수업에서 가장 큰 장점이 좀 나오죠.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일단 보면 그 짧은 시간 안에 학생들의 효과적으로 학습 내용을 전달해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설명 수업이 모두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효율적인 설명 수업을 위해서는 교사가 뭘 전제로 한 거죠? 풍부한 교육 내용 지식과 그 다음에 내용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수 내용 지식과 교과 내용 지식을 같이 가르쳐야 되는 점. 그것이 뭐냐면 잠깐만요. 아이고 제가 쭉 넘어가는데. 예. 자,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폭넓은 역사 지식을 이해하기 쉽게 또는 유추나 비교 등의 기법을 이용해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 이해를 증식시킬 수 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설명식 수업이야말로 교사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수업이다. 자, 근데 또 단점도 많죠. 단점. 그러니까 설명식 수업은 단점을 자칫하면 수업의 교사 일방적인 하면 이제 수업을 이제 일반적으로 독주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갖고 이제 수업은 교사의 학생들의 관계를 지식을 전달하고 수업의 관계를 만들어서 학습 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고요. 어린 학습자의 교육에는 설명식 수업만 하면 학습 의욕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 예. 그래서 뭐 중학교 애들 설명식 수업 하잖아요. 거의 안 들어. 예. 못 알아듣겠대. 핑계는 핑계인지 제가 발음을 정확히 못 알아듣겠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대. 발음 좀 명확히 해달라고. 이 소리 듣고 내 진짜 좀 약간 스트레스 받긴 하는데, 자, 하여튼,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일반적인 설명식 수업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교사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을 높일 수 있는 무슨 법이 있다? 문답학습법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가 문답학습법을 얘기할 텐데, 문답학습은 교사 중심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건 누구 중심이죠? 아니, 교사 중심이 아니라 학생 중심이 아니에요. 교사 중심이야. 근데 이거는 강의식 수업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답식 수업하고 강의식 수업이 통해 연결돼 있어요. 상호적으로 높일 수 있지만 그렇지만 문답식 수업 자체는 누구 중심이다? 교사 중심이야.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뒤에 이제 좀 얘기하고요. 교사의 질문과 학생의 대답. 그 다음에 학생의 질문과 교사의 대답을 구성한 문답법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학생의 사고활동을 자극할 수 있고 높일 수 있는 능동적 과정을 맞출 수 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문답학습조차도 누구 중심이다? 이거는 학생 중심이 아니라 교사 중심이야. 다만 교사 중심을 하되 학생들의 이런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두 가지 문답학습을 이제 설명시험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장점을 이제 들었고요. 또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보조구조에 사용하거나 중간에 간단한 학생 활동을 첨가함으로써 수업의 단절을 탈피할 수 있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변화를 줄 수 있다. 그래서
교과서 설명식 수업이 자칫 잘못하면 교사 일방적인 독주를 할 수 있죠. 어린 학습자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제시했어요. 상호작용을 높일 수 있기 위해서 뭘 사용할 수 있다? 분답법.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자료. 그러니까 멀티미디어 자료는 이제 PPT, 동영상. 그래서 설명식 수업하다 PPT 띄워놓고 동영상을 집중해갖고 이제 할 수 있죠. 새롭게 한기시킬 수 있죠. 근데 이거 너무 자주 사용하면 문제가 있어. 왜냐면 어차피 관심 없는 얘들은 잠깐 보다가 좀 좋아할 수 있지만 딴짓거리 해요 또. 가끔씩 이제 뭐냐면 자극을 주기 위해서 하지만 너무 애용할 필요는 없어 이거는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중간중간 무슨 활동이 들어갔다? 학습활동, 학생활동.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강의하다가 사료 쭉 나눠주고 그 사료 보고 너네들 한번 써봐라. 그래서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보면 자, 163번은 그 117페이지 좀 볼게요. 자, 가에 들어갈 수업 방법을 써보고 가의 수업 방법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제시해 보시오. 자, 가는 학생들이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 교사가 학습 내용을 설명하거나 전달하는 방식이다. 가는 교사가 중심이 되어 수업을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지식과 개념에 대한 설명이 수업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있다. 가의 수업 방식은 뭘까? 설명식 수업 방식이죠. 그 다음에 장점은 이제 짧은 시간 안에 학생들의 효과적 학습 내용을 전달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단점은 자칫 잘못하면, 교사의 일방적인 설명 또는 독주를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장시간 집중이 어려운 어린 학습자의 경우에는 설명 수업이 학습 이용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4번 문제 보면요. 다음 설명식 수업할 때 기억이 전제가 될 것이 무엇인지 서술해보고 니은의 문제점과 개선 방법을 각각 말해보시오. 자, 설명식 수업은 짧은 시간 안에 학생들의 효과적 학습 내용을 전달하면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자, 설명식 수업의 전제 조건. 빨리 짧은 시간에 효과적 학습 내용을 높일 수 있으면 뭐가 전제? 일단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사의 교과 내용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풍부한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교수 내용 지식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한다고 해도 자격이 큰 건 아니죠. 그래서 많이 알 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필요하다. 그다음에 문제점은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의 지식이 전달하고 니은의 문제점은 수업을 일방적으로 독주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가 뭐야? 상호작용을 높일 수 있게 해서 문답법을 이제 사용하거나 멀티미디어 자료를 사용하거나 그 다음에 중간에 뭐다? 학습 활동을 집어넣거나 이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설명식 수업 이렇게 좀 기억을 했고요. 파란 책에도 이거 나와 있어요. 뭐 강의식 수업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파란 책과 연결시켜서 한번 좀 같이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 수업을 보자. 자, 이야기 수업은 내러티브를 이제 중심으로 하는 수업 방식인데 이거는 이제 내러티브하고 또 연관되어 있어요. 없는 내용도 좀 있긴 있지만 일단 서로 연결되어 있죠. 자, 이 내러티브 수업도 크게 보면 교사 주도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점에서 뭐다? 강의식 수업의 한 일종이에요. 이것도요. 그래서 이야기를 통한 학습은 과거에 대한 논리적 탐구나 과학적 이해를 목표로 삼지 않는다. 대신에 하나의 사건의 인문의 행위, 의도, 동기, 목적, 이유 등을 중심으로 이해한다. 그러니까 이야기 수업은 그 구조화된 설명이 아니죠. 어떤 거시적인 설명 방식도 아니고 어디에 초점을 맞춘 거죠? 인물 중심이야. 그래서 그 인문의 행위, 의도, 동기, 목적, 이유. 내러티브 이슈의 정형인데 이걸 이제 그 잘 하시는 분이 이제 설민석 부문.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설민석을 해서 교수님들이 평가가 안 좋더라고요. 왜냐면 역사를 좀 그러니까 왜곡시킨다. 너무 야사 중심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막 비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근데 대중들은 되게 좋아하고, 만약에 비판하면 오히려 욕을 얻어먹고, 댓글에다. 근데 되게 역사를 전공하신 분들은, 물론 설명서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되게 싫어해. 저도 뭘 그렇게 탄탄하게 여기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장점도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제 일단, 설민식 이야기 수업이 이제 딱 들어보시면 알지만, 되게 인물 중심이야. 그쵸? 그래서 뭐 야사, 뭐 누가 비사, 그 다음에 스캔들 대부분 다 인물 활동, 의도, 동기 이런 것들 되게 재밌게 먹혀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말빨이 좀 있어야 돼. 말빨도 이게 논리적인 말빨이 아니라
문학적인 말빨 있죠. 이런 것들이 좀 뛰어나게 하신 분들이 잘 먹히죠. 그래서 설민석이 그분이 이제 예전에 영문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단순히 말로 전달하는 게 말에 뭐가 있어. 비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말톤, 목소리, 발성력 이런 것들이 대중들에게 팍팍 오잖아. 예. 그런 측면에서는 또 뭐냐 강의적 측면에서 또 받아들일 측면도 있겠죠. 예. 자, 예를 들어서 사회구형의 원인, 경과, 결과의 순서를 이제 제시할 경우에 설명시 수업이라면 이야기 수업은 설명시 수업 1단이지만 어디에 이제 초점 맞춘 이승만의 어떤 그 개인에게 초점 맞춰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야욕, 3.15 부정선거, 부정선거에 대한 구체적 인물들의 저항 등등등 인물 중심의 역사죠. 그래서 따라서 이야기 수업은 교사가 사건의 시초에서 결정, 결말에 이르기까지 시간의 순서, 인물과 행위를 중심으로 제시한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통해 역사를 가르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은 유효하다. 그래서 근데 이건 뭐와 관련된 거예요? 이야기 수업, 그러니까 내러티브 수업의 뭐죠? 유용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해갖고 네 가지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 문제점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요거는 요즘에 내러티브가 한동안 시험 문제 안 나왔거든요. 근데 한번 나올 때가 됐긴 됐어요. 왜냐하면 내러티브는 이제 좋아하시는 교수님들 많고 정호하시는 교수님들 많기 때문에 이거 좀 외워두세요. 장점과 단점은. 예. 그래서 대개본 교수학습 방법에 이제 그 관련된 나올 때 특징, 장점, 유의점 요긴 세 가지 딱딱 초점 맞춰서 공부를 해주셔야 돼. 되게 그런 방법이 나와. 왜냐면 딱딱 떨어지거든 이 부분이. 자, 그러면 이제 보면 첫째. 역사 이야기는 그 자체로 역사적 문화적 틀인 동시에 아동에게 친숙한 방법으로 그 역사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역사를 이해하는 데 능력을 키우는데 적합하다. 그래서 이야기 수업은 다음과 같이 이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역사 이해에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제 이 초등학교니까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좀 보면 자 이야기는 아동의 친숙한 장르이므로 친숙한 장르는 대본 지식을 바탕으로 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특정 시간과 장소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의 특성을 중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는 구체적 인간 행위자의 그 의도를 결과를 중심으로 인간 경험을 이해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통해 인간적인 보편 상황이나 본질을 학습하면 역사를 한층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이야기를 전후 강의를 통해 역사의 인간관계를 인식할 수 있다. 네 가지 정도는 그냥 봐두면 괜찮은데 일단은 암기해 두시는 거 괜찮을 거죠. 요 내용은 어디에도 있어요. 내러티브에도 있어요. 내러티브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뭐냐. 자, 이야기는 서술 형식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고에 적합하다. 이야기는 서술 형식의 역사 사고에 적합한 인지도금이 사고 양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러티브라고 하면 서술 형식만 생각하는데 인지도구와 사고 양식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 있죠? 갈색책 읽어보시면 알죠. 내러티브와 관련된 논문책 있잖아요. 그래서 인지도구 측면에서 사고 양식부터 해서 쭉 얘기하잖아요. 예. 자, 교사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학생은 과거에 대한 이미지를 쉽게 구축할 수 있고요. 등장인물과 갈등 구조를 통해 학생들의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하고 직관적 방법이긴 하지만 당시의 사회상과 과거 사람들의 생활사를 그리며 나름대로 역사상을 만든다. 예. 그래갖고 이제 따라서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학습자는 역사적 사건의 연대성을 이해하며 시간의 연속성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인지 도구와 사고 양식 측면에서 내러티브의 특징에 대해서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야기는 맥락적 이해가 가능하죠. 예. 그래서 이야기를 다양한 내적 관계를 총체적으로 다양한 전체로 나타나는 곳에서 이야기를 접하고 나면 인물의 행위와 배경을 알 수 있고 이를 종합한 상황에서 맥락적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인물과 그 시대사를 같이 이제 이해함으로써 왜냐면 쉽게 인물의 행위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갖고 제가 이제 시저에 대해서 시저가 갈리아를 이제 정복하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시저가 갈리아를 정복했다. 그건 사실적 팩트. 그래갖고 그 갈리아를 정복해서 그다음 그 갈리아 지역을 확보하고 유럽 문화를 이식했다. 자,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쭉 하지만 그 왜 시저가 거기에 갈리아를 정복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근데 갈리아를 왜 정복했냐? 그러니까 헬버트족이라는 그 족들이 와가지고 난리치는데 그걸 정복하는 과정에서 얘네들이 그 갈리아족들을 통합을 하겠다고 큰 소리 치고 이게 이제 노마의 위협을 주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껴갖고 이제 그 시저가 나갔고 또 시저가 그 당시 군픽하고 해서 빚도 많이 졌기 때문에 좀 일종의 군사적 업적이나 돈을 좀 벌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시저 입장에서 그 상황들을 쭉 설명하면
이 단순히 뭐냐면 한 줄 딱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걸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맥락이 쭉 깔려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구조화될 수 있고 기억이 남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험 딱 끝나고 잊어먹는 게 아니라 그 맥락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같이 기억되는 거야. 그런 것들을 연결시키는. 왜냐면 역사라는 것도 인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 어떤 행위 자체를 암기하는 것보다는 행위 맥락을 이해하면 뭐야? 다 금방 이해할 수 있어. 우리가 어떤 학생들을 이해할 때 생기부만 보고 알 수가 없죠? 생기부 외운다고 해서 우리가 그 학생을 알 수 없잖아요. 근데 그 학생들 하나하나 관찰하면서 그 학생들의 맥락 같은 활동 내용을 같이 하면 뭐야? 금방 그 학생들이 총체를 이해할 수 있죠. 그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해하기는 학생들이 자신과 다른 시대에 사는 관점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도움을 주며 그 역사적 입장의 인물에 대해서 그 인물을 통찰하게 된다. 역사적 인물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그 맥락적 감정이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된 이야기들을 읽거나 듣다 보면 학생들이 역사적 상황에 어려운 선택을 해야만 했던 사람들의 입장을 서게 된다.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역사가 단지 사건의 형사 영대기적 라인이 아니라 인간적 고뇌와 그 이상의 것을 걷는 사람들의 기록이라는 것을 발견된다. 과거의 상황을 상상하고 거기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입장이 아니라 그 당대의 맥락적 감정이입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내러티브의 장점을 좀 정리하면 첫 번째로는 그 자체가 역사적 문화적 틀 속에서 아주 친숙한 방법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역사적 사고뿐만 아니라 인지동의 사고 양식의 특징으로 접근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맥락적 이해에 도움이 되고 네 번째는 그 학생들이 역사적 인물의 입장에 따라서 그 시대의 인물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다. 맥락적 감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이야기 수업에 문제점도 있어요. 문제점도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아까 얘기하신 그분을 좀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갖고 요게 문제점을 좀 파악되겠다. 내러티브의 문제점. 내러티브 내겠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네, 카드단지 뭔지 모르겠지만 안 나왔어요, 이번에. 근데 또 모르지 어떻게 나올지. 네. 그러면 그 구문이 만약에 들어갔다면 유형점보다는 뭘 쓰겠어요? 문제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점도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나 이야기식 수업은 문제점이 있다. 자, 이야기 수업은 자료나 사건에 대한 분석적, 비판적 관점을 투영하기 어렵고, 따라서 교사의 논리와 해석이 학생들에게 무비판적으로 매몰되기 쉽죠. 특히 교사가 이제 인기가 있고 말빨이 좀 있을 경우에는 먹혀들기 편해. 근데 말빨이 있고 그게 있다고 해서 그게 팩트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올바른 역사 사실 아닌 경우도 있고. 이걸 이제 뭐라고 하죠? 내러티브의 문제점 중에 자의적 진실성의 부각라고 이제 하죠. 자,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교사의 이야기 속에 부각되는 역사적 인물의 감정과 정서는 당시 인물들과 상황을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재가 되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것이 학생들 강력하게 이미지하여 무빈파적으로 편향된 역사인식을 낳을 수 있는 단점도 있죠. 예. 그러니까 어떤 인물에 대한 선호와 뭐냐면 이런 것들이 또 그 인물을 좋아하게 할 수 있고 또 인물에 대한 어떤 뭐냐면 나쁜 감정 가지고 있는 식으로 말하면 그 인물은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따라서 이야기 수업을 구현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야기의 장점을 살리면서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이양 대비적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이양 대비적 방식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 인식을 대비시켜가지고 복잡한 것들 다 제거하고 두 가지를 대비해갖고 긴장 갈등하면서 클라이막스 형식으로 이제 촉발하는 거죠. 메시지를 섞어가지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양 대비적 방식 관련된 나왔죠. 그래서 그때 이제 단군 신화인가요? 예, 단군 신화를 이양 대비적 방식으로 해갖고 설명해놔.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자, 하여튼 보면 자, 이야기 수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야기를 긴장과 갈등을 풀어나가는 방식이 전개할 수 있다. 긴장과 갈등은 학생들의 관심을 촉발시키는 기제가 되며 그래서 흥미, 역사적 이해를 이제 촉진시키죠. 그래서 클라이막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야기 수업 방법의 구조화를 위해서는 첫째, 그 사건과 관련된 모순된 자료나 해석을 하나의 이야기 속에 어떻게 담을지 고민해야 되고 두 번째, 자, 그래서 이야기 속에 전달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담을지
그 사건과 관련된 모순된 자료나 해석을 하나의 이야기 속에 어떻게 담을 것인지 고민해야 되고, 그 이야기 속에 전달한 메시지를 어떻게 담을 것인지 고민해야 되고, 셋째는 그 사건에 관한 이야기 속에 부각된 정서적, 정의적 측면의 비판적 이해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사건과 관련된 모순된 자료나 해석을 하나의 이야기 어떻게 다룰지 고민. 왜냐하면 어떤 그 역사 사실에도 팩트가 맞지 않는 게 있어요. 각각 사료마다 틀린 게 있죠. 모순된 게 있죠.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담을 것인가. 자, 예를 들어갖고 그 이제 그 금강가에 아시죠? 금강가의 병합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면, 자, 삼국유사하고 삼국사기는 다르게 기소돼 있어. 삼국사기에서는 그 시기가 이제 그 언제 기소이 됐냐면 버프방 때 금강가가 자발적으로 갖다 나라 바쳤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삼국유사는 진흥왕 시기에 금강가야가 신라의 공격을 받고 뭐냐면 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묘사를 해야 될 거냐. 그래서 그때 그 구해왕이 어떻게 이제 할 것인가. 그럼 그걸 할 때 하나의 이게 두 가지 모순이죠. 그걸 어떻게 설명했냐. 보면 시기는 누가 맞다? 삼국사기 쪽이 맞다. 버프방 때지만 병합하는 방법은 구해왕이 뭐냐면 싸우다가 하는 건 맞다. 그럼 왜 갖다 바치는 식으로 삼국사기는 기록되냐? 삼국사기는 누구 측 기각한 거죠? 신라 측 입장에 온 거죠. 신라는 금강가를 통합하는데 문제는 그때 이제 그 금강가의 역사 재정리할 때 그때 그 시기가 그 통일신라 이후잖아요. 예. 그때 그 중대 왕권부터 해서 뭐 누구죠? 문무왕부터 이후부터는 누가 된 거야, 이 사람이? 이 사람은 금강가 외손 쪽이죠. 여러분도 알았어. 김유신이 그 딸을 김유신 동생을 보내가지고 애를 낳은 게 왕이 된 사람이 문무왕이잖아요. 예. 그렇게 연결시켜 보면 자기 손주들 욕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싸우다가보다는 자발적으로 갖다 바치는 게 나름대로 외가 입장에서 볼 때는 모양새도 좋고 분위기도 좋은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이제 꾸몄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첫 번째 경우고, 두 번째 이야기 속에 전달 메시지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 그러니까 뭐 이야기 자체를 보다는 이야기 메시지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야기 메시지를 이제 누가 나와서 이제 연구도 할 수도 있고요. 연구하면서 자기가 설명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TV 이렇게 멀티미디어 해가지고 같이 자기도 이야기할 수 있고, PPT 띄워가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전달 도구와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는 그 사건에 관한 이야기 속에 부각된 정서, 정의, 비판적 이야기.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그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뭐죠? 그 말하는 사람의 말에 따라서 그 해당 인물의 정서, 부정적 인식도 가질 수 있고, 긍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일상에서 어떤 사람 평가할 때, 되게 그 사람 평가는 뒷담화 하죠? 욕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좋게 얘기할 수도 있고, 나쁘게, 일단, 그 발화자의 말에 따라 우리는 달라질 수 있잖아. 그러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왜냐면 그거 그 사람이 생각인 거고, 그래서 그걸 할 때 비판을 이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요. 그래갖고 이제 그것을 이제 장치로서 제안한 게 앞에 이제 남색책에서 제가 얘기한 낯설게 하기 있죠? 당연한 걸 한 발자국 벗어나갖고, 물러서서 좀 객관적으로 시각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필요하다. 그래갖고 이야기를 할 때 내레이션도 넣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집어넣거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 가지,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해서 보면, 문제점이 두 가지가 이제 있죠? 하나는 이야기 수업을, 그냥 분석적, 비판적 관점에 투영하기 어렵고, 교사의 논리적 개성이나 학생의 무빙판에 좀 매몰되기 쉽다. 자의적 진실을 부과할 수 있다. 두 번째, 편향적 역사인식을 가질 수 있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방법으로서 이제 이양 대비적 방식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야기 수업을 이제 구조하기 위해서는, 효과적 구조하기 위해서는 방법이고, 그건 이제 그 내용 측면에서 볼 때는 첫 번째는 자료와 해석이 모순될 경우에는 어떻게 담을지 고민하고, 두 번째는 그 전달 메시지, 어떤 방법의 메시지를 담을지 고민해야 되고, 세 번째 그 사건에 관한 이야기 부각된 정서 정의 측면 비판적 이해해야 된다. 외워두셔야 돼요. 세 가지. 자, 그러면 이제 그 관련된 이제 이야기 수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볼게요. 자, 형성표가 117페이지 펴보세요. 자, 164번 문제 볼게요. 164번, 165번 문제. 자, 다음 가와 나의 들어갈 수업 방식을 각각 써보고, 나의 방식이 유용한 점을 네 가지
제시해 보시오. 그리고 나의 수업에서는 교사가 중점적으로 제시한 것이 무엇인지 말해 보시오. 자, 여기 4.19 혁명의 원인, 경과, 결과 순서 제시한 건 뭐죠? 설명식 수업이라면 나의 수업은 장기적인 집권을 위해 이승만 대통령의 아역, 3.1운동 부정선거, 부정선거에 대한 구체적 인물의 정황 등 인물의 행위와 큰 목적들을 다루고 있다. 이거 뭐죠? 이야기 수업. 근데 주의할 것은 설명식 수업하고 이야기 수업이 꼭 대별된 것은 아니에요. 대별된 건. 설명식 큰 안에 뭐가 있는 거죠? 이야기 수업도 있는 건데,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적인 설명식 수업과 그 이야기 수업은 좀 약간 다른 차이점을 좀 부각시킨 거야. 그리고 설명식 수업은 또 뭐하고 연결된다고 했죠? 문답학습도 연결되죠? 그런 것도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설명식 수업은 큰 범위고, 그 다음에 이야기 수업이나 그 다음에 문답학습은 작은 하나의 방법이다. 근데 그 방법 안에서도 큰 범주의 이제 전반적 이야기 수업과 이런 차이점이 있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말하는 이제 나의 수업은 장기 집권을 위해서 아까 전 이야기 수업은 어디에 초점을 교사가 사건의 시초의 절정, 결말에 이르는까지 시간 순서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춘? 인물에 초점을 맞춘가? 인물 행위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유용한 점, 역사 이야기를 그 자체로 역사의 문화적 트인 동시에 악당의 친숙한 방법으로 역사가들 주로 이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역사 이해 능력을 높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서술 형식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고력에 접한 인지도구 내지 사고 양식이고, 그 다음 역사적 이야기는 맥락적 이해에 도움을 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야기는 학생들이 자신과 다른 시대 사람 관점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데 큰 도움이 주며 역사적 인물의 입장에서 그 인물을 통찰하게 해준다. 그 네 가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66번 문제 볼게요. 다음 네 가지를 제시해보고 기억의 네 가지. 학생들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세 가지를 서술해보시오. 그리고 디귿의 이유를 말해보고 니은의 학습의 효과에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쓰시오. 자, 이야기 수업은 초등학교 역사 이해에 효과적이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1번을 보면 이야기는 아동의 친숙한 장르고 이야기는 특정 시간의 장소에 대해서 일어난 역사 사건의 특성을 중시하고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인간 행위와 그 의도, 결과를 중심으로 인간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보편성이나 본질을 학습하면서 학습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 이야기의 전월 관계를 통해서 역사적 인과관계를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야기는 서술 형태뿐만 아니라 역사 사고에 적합한 인지 도구 내지 사고 양식이다. 자, 학생들은 과거에 관한 이미지를 쉽게 구축할 수 있고 당시의 사회상과 과거 사람들의 생활상을 그리면서 나름의 역사상을 만들면서 역사적 사건 연대선을 이해하면 시간의 연속성을 파악할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디귿은 이야기를 맥락적 이해를 돕는다. 요 관련된 구체 내용 보면, 자, 이야기는 다양한 내적 관계의 총체를 다양한 전체로 나타남으로써 이야기를 접하고 난 이후에 인물의 행위와 배경을 알 수 있고 이를 종합하고 상황을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과거 상황을 상상하고 거기에 간접 이해하게 만든다. 그래서 자신과 다른 시대, 사람, 감정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며 역사적 인물의 입장에서 그 인물을 통찰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역사가 단지 사건이나 현상에서 은대기 나연이 아니라 인간적 고뇌와 그 이상의 것을 걷는 것을 기록이라는 걸 발견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맥락적 이해가 가능하다는, 맥락적 감정이입이. 예. 자, 그 다음에 167번 문제 보면요. 다음은 기억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보고요.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각각 써보시오. 그리고 니은을 고려할 때 고려할 점 세 가지를 제시해보시오. 자, 사건에는 분석적 관점이 투영하기 어렵고 교사의 논리와 해석이 학생들 무비처럼 매몰되기 쉽죠. 이 내러티브의 문제점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자, 이 보완 방법은 뭐냐면 교사가 제시한 결말과 다르게 생각하고 반론적인 기회를 제공해주고 감정이입을 낯설게 하는 기법을 사용한다. 요거는 이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어디와 연결돼서 이제 보면 앞에 있었던 남색책 부분 있죠. 그때 낯설게 하기 그거 좀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에서 이제 긴장은 학생들 관심을 촉발시키고 나는 클라이막스는 메시지 분명히 부각시킨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 니은의 이야기 수업은 효과적으로 구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한다. 세 가지 고려할 점이 있죠. 끝에 첫 번째, 그 사건과 관련된 모순된 자준의 해석을 하나의 이야기 속에 어떻게 담을 것인지 고민해야 되고, 이야기 속에 전달된 메시지를 어떻게 담을 것인지 고민하고, 그 다음 그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속에 부각되는 정서적, 정의적 측면에서 비판적 이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하는 뭐가 필요하다? 낯설게 하기가 필요하다는 거야. 예.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이야기 수업을 얘기했고요. 이 이야기 수업은 파란 책은 없어요. 녹색 책만 있어요. 그리고 이거 할 때 항상 뭐와 연결시켜서 봐야 되죠? 내러티브와 연결해서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뭘 할 거냐면 문답식 수업 부분 할게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